선호개입니다. 호텔 신라 급감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그 덕분에 코스피 코스닥 반등하고 있다라는 기사 쏟아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실적 발표만 하면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선 반영이고 뭐가 없이 매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처참한 주가고 최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고 코로나 저점은 진작에 깨고 거의 지금 주가가 4만원 극초반대까지 왔으니까 2012년도보다도 거의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고 하면 호텔 신라 망고빙수 가격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12년 동안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처음에 2011년도에 망고빙수 론칭했을 때 27,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3배 이상 뛰었고 2011년에 2.7만원 출시하면서 당시에도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싼 게 말이 되냐 라고 했는데 호텔 신라의 논리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그러면 호텔 신라 망고빙수 가격은 성장주처럼 올리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까지는 몰라도 뭐 돌잔치만큼은 여기서 하겠다, 거의 뭐 예약 잡는 데만 해도 거의 4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브랜드고 저도 가끔 호텔 신라의 결혼식을 가긴 하는데 이때 그러면 야 부모님이 정말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 당연히 듭니다. 저녁 뷔페 가격 역시도 불과 2, 3년 전만 해도 1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9만원, 거의 20만원에 육박하고 있죠. 호텔 신라 보신 것처럼 가격을 올리면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사기 때문에 매출은 분명히 높아지는 구조다. 그래서 이번 어닝 쇼크 역시도 3분기 때에도 호텔 레저 사업부는 매출은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쇼크가 떴냐? 적자 사업부가 바로 TR 사업부, 바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 호텔 신라 말이 뭐 호텔이지 사실상 면세점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요 면세점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내점 매출 같은 경우는 늘었지만 공암점 같은 경우가 역성장을 해버렸고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호텔 신라 면세점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2010년도 초전성기를 보냈습니다. 면세점 자체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이 중에서도 호텔 신라의 위상은 거의 뭐 1등이었죠. 거기다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면세점 털이를 해가고 그래서 코로나 때 꺾이나 해서 회복하나 했지만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 외국인이 돌아오는데 왜 이럴까라고 보시면 지금 원화 가치가 거의 바닥으로 기고 있습니다. 환율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이거 면세점 가봤자 환율이 이런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영업 비용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대외적인 환경도 안 좋고, 물론 원달러 환율은 뭐 나중에라도 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과거에 1,000원, 1,100원, 1,200원이면 높다라고 하던 시절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1,400원이 뉴노멀인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환율뿐만 아니라 이런 환율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이난 면세 특구를 중국에서 야 왜 한국 가가지고 면세 상품 터냐, 내수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큰 손들이 하이난의 혜택을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난 면세 특구는 계속 매출이 성장을 해서 23년도 매출이 무려 8.4조 원에 이르렀고 방문객도 YOY로 6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인당 면세 한도 자체가 거의 뭐 하나 기준으로 1,9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나라 면세 기준 뭐 개정했다고 하지만 11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사기 위해서 한국에 옛날처럼 돌아온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800달러 너무 적다, 중국에 자꾸 밀린다, 면세 한도 늘려달라라고 하기에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면세 한도 늘려달라고 말하기는커녕 지금 뭐 오히려 뭐 법인세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이 온다고 해도 면세점을 안 가고 다이소나 올리브영으로 엄청나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매출 어깨가 호텔 신라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더라도 면세점 매출은 떨어지는,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디커플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리브영 명동에 가보면 외국인이 90%에 가난다라고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일본에 가면 싸다고 느꼈던 것처럼 외국인들에게도 지금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때문에 옛날에 1달러에 1,100원 하던 게 지금 1,400원치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이소가 얼마나 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방문 행태 역시도 옛날엔 쇼핑 목적이 95%였는데 지금 거의 70%로 불과 몇 년 만에 감소를 해버렸고, 면세점을 많이 가다가 이제는 백화점이나 다이소나 이렇게 한국 문화를 보러 온다라고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면세점 실적을 보더라도 뭐 적자고 매출도 줄고 이런 식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중국인과 실적은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해외인들이 돌아오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저도 옛날부터 저 정말 별것도 아닌 저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23년도 8월 달에 신고가를 치자마자 보면 야 52주 신고가 썼다. 드디어 유커들이 돌아오면 이거 잘 되지 않겠냐라는 증권사 기사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는 너도 나도 목표 주가를 올린다. 중국인들 돌아오면 면세점 과거 영향 찾지 않겠냐. 야 정말로 이런 거 볼 때마다 증권가는 정말로 걸러들어야 될 것 같고, 어닝 쇼크 뜨자마자 이번에 너도 나도 갑자기 목표가 주라양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삼성이건 어디건 이런 리포트 전망은 꼭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 그래도 매출 아까 부자들은 계속 오르는 것처럼 호텔 레저 부분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어쨌든 늘었고,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 줄고 호텔이 늘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매출 비중이 호텔이 5, 6%였지만 이게 꾸준히 성장을 해줘서 이제 거의 17% 수준이고, 그래도 여기서는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리고 돌아온 외국인, 면세점은 안 가더라도 호텔에서는 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면세점은 힘들지만 다른 호텔 부분들은 모두 살아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라 스테이가 엄청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성비 위주의 여행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비싼 서울이나 제주 보다도 신라 스테이에서 먹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투숙률이 80%가 높으면 굉장히 거의 만실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테이 같은 경우는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투숙률도 거의 80% 중반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요 신라 스테이가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고급화 이미지 유지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호텔 신라에서 결혼식 하는 분들은 부자다 이미지도 주고, 거기다가 신라 스테이도 꾸준히 성장을 해줘서 이 면세점이 언제 회복할지도 모르고 설령 회복을 못하더라도 여기서 잘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이 신라 스테이가 쭉쭉 성장해줘서 흑자를 많이 내면 괜찮을까 보시면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게, 코로나 때도 돈을 너무 못 벌어서 돈을 땡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채 비율이 꾸준히 늘어가지고 지금 390%에 육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던 시절에도 배당 성향이 10%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안 좋고, 지금 그러면 배당금 줄 여력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고 언제 다시 배당금을 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를 볼 때마다 야 국장 꼭 해야 되냐? 그냥 나는 호텔 산업이 정말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냥 미국장 가셔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사시면 차트들이, 제가 호텔 신라 얘기할 때마다 메리어트 차트를 들고 오는데 그때마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배당금 없이도 코로나 때는 살짝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꾸준히 우상해서 작년에 배당금이 역대 최대였다. 야 메리어트 인터넷 싫다. 나는 개인적으로 힐튼 가고 싶다. 힐튼에 보시더라도 또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배당금 역시도 꾸준히 올려줘서 다시 한번 최고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호텔을 사고 싶다면 저 같은 초보는 이런 힐튼이라든지 메리어트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증권방송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24년도 7월 불과 몇 달 전이죠. 이때 호텔 신라 차트 펴놓고서 야 이제 역사적 저점 다 간다. 근거 같은 경우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고, 그러면 호텔 신라 이 레저 산업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6만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물 타서 6만원 가자 라는 얘기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 후로 단 한 번 또 반등다운 반등 없이 그대로 흘려내려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만 금리를 인하하고 내수가 진작되기 때문에 호텔 신라가 수혜니까 올라간다. 조금만 매출 구조를 뜯어보시면 이건 면세점이 대부분이랑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런 황당한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4월 달에 앞으로 5월 6월 달에 일본이나 중국 연휴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외국인이 돌아오면 좋다.
여기까지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신라가 지금 로시안을 인수를 했는데 로시안 요 화장품 실적이 좋지 않다. 야,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이부진이 가만 안 둘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정말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기 힘든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로시안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게 뭐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좋을 것이다 한 게 아니라 안 좋으니까 이부진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시너지는 언제 날까? 안 좋으니까 날 것이다. 이거는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그냥 무지성 투자고 역발상 투자를 하는 척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듣지 마시고 그 누구의 얘기도 참고만 하시고 물론 제 얘기도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셨겠지만 국장은 가급적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는 찐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이마트 역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인데 주가 전망 띄워두도록 할 테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